자, 오늘 2부 지금 예고해 드린 대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우리 백혜룡 경정이 출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혜룡 경정과 함께 미싱 링크 검찰 마약 수사 직무유기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우리 한겨레의 조성욱 PD도 함께 오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백혜룡 지구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보다는 훨씬 잘생기셨는데요? 찌들어 있다고. 예, 아유, 고생이 많으실 텐데 관련 이야기 차분차분 나눠보도록 하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겨레 조성욱 PD도 함께 출연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매일 보는 사이니까 긴 얘기하지 맙시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백혜룡 경정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듣는 걸로 네.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출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구대장 근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생각을 못했죠. 네, 갑자기 쫓겨났으니까요. 근황은 어떠세요? 최근에 방송 몇 군데 나오는 건 제가 봤습니다만. 예. 네. 방송 출연을 자제하려고 했어요. 제가 공무원 신부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갑자기 대검에서 상설특검 출범을 앞두고 합수팀을 발족시켜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범죄자들이거든요. 근데 범죄자가 수사를 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막아야 되겠다. 예. 지금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백혜룡 경정께서 지난 12일이었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검, 검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검찰이라는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는 아는데 이 검찰을 수사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취지셨어요. 여기가 이제 수사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앞에 이 앞단에 있었던 사건들부터 쭉 정리를 해야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조성욱 PD한테 먼저 요건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과의 이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셨었고 인터뷰도 진행을 하셨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좀 앞단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백혜룡 경정님께서 이제 검거를 했던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2명은 2023년 7월 5일에 입국한 조직원들입니다. 2023년 7월 5일날 입국한 조직원들이고 그 2명을 9월 달에 잡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혜룡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을 수사하다 보니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몸에 마약을 지니고 12차례 2명에서 많게는 5명이 인천공항 김해공항을 인편을 통해서 마약을 들여보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백혜룡 경정님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게 백경정 수사팀이 딱 해서 밝혀낸 건 아니고 이미 검찰과 세관이 다 밝혀낸 사실을 백경정님이 그 세관의 직무유기를 쫓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뒤늦게 알게 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니 검찰이 이미 인편으로 들어온 마약에 대해서 2차례나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세관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백경정의 주장과 저희 취재 내용인데요. 예. 결국 그렇게 들어오다가 나무도마로 화물을 통해서 더 대량으로 밀반입하려는 걸 백경정 팀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과 세관이 자기 일을 하지 않았고 만약 백경정 팀이 그걸 잡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끔찍한 많은 양들의 마약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백경정 팀이 어떤 마약 조직원을 잡고 세관 직원 열리는 게 다 중요하지만 앞단에 이미 한 달 동안 인편으로 수많은 마약이 들어왔음에도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문제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정확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백혜룡 경정께서는 이제 지금 화곡지구대로 가시기 전에 서울 영등포서에서 형사 이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 네. 당연히 이제 강력 사건들 많이 하셨을 테고 그냥 얼핏 보기만 봐도 강력 사건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마약 사건 관련해서 첩보를 접하고 이 사건을 그냥 FM대로 수사를 하시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우리나라에 마약 갖고 들어왔다 이러면 잡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세관 직원들의 조력이 있었던 부분들이 포착이 된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보니
내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조직원들은 여러 차례 들락날락거렸던 것이고 몸에 마약을 붙이고 들어오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입건된 적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의혹이죠 이런 것들이.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왜 처음에 이제 잡으셨을 때 이들이 그 도마 뭐 이렇게 유통해가지고 들어왔던 마약 양이 엄청났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74kg. 네, 그때 이제 브리핑 당시에 네, 그렇게 특정해서 네,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도 저희 뉴스다이브 정도 보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압 의혹이죠. 네네. 예.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사를 하시고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때마침, 뭐 때마침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법무부 장관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게 뭐 사실은 엄청난 성과잖아요. 그 그렇죠. 성과를 가지고 뭐 경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료들이라든지 분위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경찰서장이 제일 고무되어 있었으니까. 예. 그 분위기가 좋다가 한 번에 바뀐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세관이 드러나면서부터 분위기가 급 반전이 됐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적발해낸 게 23년 9월 5일이에요. 예. 그때 상황이 급박해서 저녁 때 긴급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공항을 통해서 밀반입을 했다. 나무 도마를 이용해가지고 위장해서 밀반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확인하게 됐죠. 예. 이러면 우리 경찰은 보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경찰 보고는 보통 기본적으로 상황 보고, 기능 보고, 지휘 보고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 이 순간의 상황은 바로 보고하면 되는 거고 이제 수사부서에 백혜롱 형사과장이 정리해서 기능으로 보고하는 예. 거고 지휘 보고는 경찰서장이 서울청장, 경찰청장한테 이렇게 직보하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예. 그런데 김찬수 서장이 특성이 있어요. 당시 영등포 서장이죠. 예. 네. 김찬수 서장은 경찰청에서 정보 분석 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누구냐면 지금 현재 서울청장 직대 박현수 씨가. 박현수. 예. 그분도 같은 시기에 같이 근무를 했어요. 청와대에 있었죠. 예. 한 부서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보고가 그 세 가지 보고가 아니고 비선 보고죠. 그러니까 서장이 그냥 알아서 그렇죠. 자기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예. 안보가 침탈됐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일선 서장 정도 되고 총경이면 알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정보 분석 과장을 했다는 것은 바로 용산하고 바로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현수한테 바로 보고했을 거다.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에게 9월 5일쯤 6일쯤 아마 보고가 됐을 거고 9월 9일쯤이면 어느 정도 스케치를 됐어요. 예. 제가 이제 9월 11일쯤 기능 보고를 하는데 이제 형사과장, 수사부장, 예. 수사차장, 서울청장 이렇게 보고를 올라가는데 그 보고 하기 전에 이미 국정상황실이나 안보실에 다 보고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경찰의 개통을 거치기 전에 네네. 이미 용산 그러니까 뭐 핵심 지휘부 쪽으로 이미 다 보고가 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군요. 그럼요. 보고라는 게 그런 보고가 훨씬 실효성이 있는 거거든요. 다듬어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하죠. 좋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네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약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이 미리 알아놓고 왜 수사 제대로 안 했냐 이게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12차례나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입건된 게 2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시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은 관할이 인천지검이기 때문에 당시 인천지검장이 지금의 심우정 검찰총장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 일단 이상하죠. 벌어진 일인데 왜 제대로 수사 안 했느냐. 이상하고 그리고 백혜룡 경정팀에서 이 마약건 그리고 아까 74kg 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마약과의 전쟁 중에서도 경찰에서 이런 성과를 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을 하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외압 의혹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브리핑 내용에 세관 직원이 여기 연루돼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당시 영등포 서장이 빼라. 네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네. 이 얘기가 시작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압의 시작. 네. 그 이후에 세관 직원들이 직접 우리 백현 경영을 찾아오기도 했었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병로라는 인물. 네네. 경찰청의 생활안전과장. 예. 이 경무관이라는 직책은 경찰에서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아는 사이였어요, 사전에? 조병로 경무관은 일면식도 없었고 통한 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화 와서 그때 했던 말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그때 조병로 경무관이 했던 말이 뭐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그 했던 말이 관세청도 정부 기관이고 경찰도 정부 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정부 기관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경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야당을 돕게 된다. 국감을 앞두고 있고.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조병로 경무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서울청장도 경찰청장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하는데 이게 국정 운영자의 말이거든요. 그렇죠. 야당 좋은 일이 있냐 시킬 일 있냐라는 것은 경찰이 판단할 영역은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오케이. 이게 국정 운영자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짐작을 하고 계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럼 조병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건희 씨 관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일당이라고 불리는 BP 블랙펄 인베스트 그 패밀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종호라는 인물이 있죠. 이 이종호라는 인물이 그 단톡방 안에서 언급할 때 이제 경찰에도 우리 사람 하나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거론됐던 경찰 내 인물이 바로 이 조병로라는 경무관이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는 것이고 뭐 우리가 뭐 여러 언론이나 우리 백현웅 경정이 쭉 증명을 해줬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은 어쨌든 그 김찬수 서장이 그 당시 그 초기에 수사를 응원했던 김찬수 서장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관 내용을 빼라고 하는 이제 백계룡 경정의 이제 그 국회 당시 증언이 있었죠. 계속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지적적인 녹취가 있냐 없냐 이걸로 이제 계속 이거를 무마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자꾸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취재를 한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 수사 대상자가 되는 관세청에서 직원들을 보내서 수사 담당 팀장한테 세관 내용을 빼달라, 브리핑 내용에서 빼달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밝혀진 내용만 보면 그 다음에 그 조병로 경무관은 일면식도 없는 경찰서장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경무관이 전화를 했다. 지금 이 두 사실이 팩트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외압이죠. 이것만으로도 외압이고 부적절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런 외압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있는 게 좀 저는 이제 사건을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안타깝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렇죠. 외압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게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무조건 부적절한 거죠.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면 공직 기강이 흔들리죠. 위법하죠. 아니 그러면요 백현 경정께서 대검 앞에 가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앞서 인천지검이 12차례 들어온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 검찰이 수사 대상까지 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검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덮었는데 아주 고약하게 덮어놨거든요. 그걸 백현웅 경정이 확인하는데 무려 7개월 정도 그 시간이 걸렸어요. 그 흐름을 찾아내는데 제가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인천지검 심우정 지검장, 중앙지검 송경호 지검장 이 사건을 덮었던 그 흐름 속에서 내란이 보인다는 말을 했을 정도고 오늘 아침에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갑자기 선포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 마약 사건이 가장 설명이 된다. 명태균 게이트는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약 사건으로는 그 기초 배경이 설명이 된다. 자, 우리 백혜룡 경쟁의 지금의 주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이유 중에 지금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때 급하게 비상계엄 한 것 아니냐. 물론 그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은 우리가 다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 소위 말하는 이 마약 사건, 이 마약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군요. 충분히 이걸 이해하고 내란 특검에 착수를 해야지. 그 내란 특검 내용 중에 이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사건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상설 특검 얘기가 있었고 상설 특검이 뭐 지난번에는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대통령이 바뀐 마당에 진행이 된다면 검찰에서 합수본 만들고 외에 상설 특검이 해야 될 것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설 특검과 지금 말씀하시는 특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내란 특검 등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착수하시는 그 특검 수사팀에서 이 기초 배경을 알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세관 마약 사건은 내란에 버금가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고요. 상설 특검에서 뭐 특별검사 5명, 수사관 20명 이 정도 규모로는 코끼리 뒷다리 하나 그려낼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 훨씬 그거보다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좀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석 PD. 그 2월 5일날 이제 인천지검이 한 5차례 정도 이제 마약이 인편으로 침투된 이후에 2월 5일날 이제 검거를 합니다. 한 명. 그리고 그 이후에다 6차례, 7차례 더 침투를 하죠. 그러니까 2월 5일날 하루 동안 수사를 하고 멈춘 정황을 이제 백경정님께서 이제 폭로를 하고 증언을 하신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백경정님은 그 인천지검의 수사 자료, 그러니까 입건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다 보니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당시 인천지검에서 이거 동일한 내용을 수사한 걸 알았고 그 뭐 수사 보고서를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얻으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검찰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군요. 저 표를 맨 윗 첫 페이지 표를 보면 지금 12차례 지금 침투한 표잖아요. 21명의 조직원이 12차례, 많게는 조직원 6명, 적게는 2명이 침투를 해왔는데 23년 2월 5일 날 4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마약을 신체에 부착하고 공항을 통과하려다가 한 명이 검거가 돼요. 그렇죠. 우연한 기회인데 뭐 검거하려고 해서 검거한 게 아니고 그 관세청 새내기 여직원이 정보분석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통관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 건드리는 거예요. 검색이 필요한 사람을 통관 시스템에서 이 계산을 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걸 건드려요. 그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같이 들어온 거기에 검사 대상자로 이렇게 특정이 됐던 사람과 같이 들어온 사람 동료를 한 명 걸어버려요. 아피스로. 아피스를 수배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검거하고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검거 안 할 수 없죠. 비상벨이 울리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이제 검찰 분실이 있어요. 마약 수사를 위해서 바로 이제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합류해가지고 그 사람 검거해서 물어보니까 공범들이 더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압수해서 보니까 공범들이 여러 명 빠져나간 겁니다. 그때는 이제 그 공범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유인 수사를 하죠. 관세청 수사관하고 검찰하고 유인 수사를 하는데 사실은 말레이시아 두목 마이클은 이미 검거된 사실을 알고 그 공범들을 안전하게 빼돌려서 시간을 벌 목적으로 거기에 응해준 건데 검찰과 수사관들은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죠.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마이클한테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도망간 공범들은 명동에 와서 필로폰을 다 유통을 한 후였고요. 이미 그래서 저희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화가 났어요.
세관을 닥달했겠죠. 예. 그리고 나서 CCTV를 확인하고 들어올 때 화상 자료를 확인하니까 그 말레이시아 승객이 몇 명 안 돼요. 예. 한 승객 중에 250명이면 대한항공 승객 중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오는 승객이 250명이면 말레이시아 승객은 20명이 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이 예. 전부 대한민국 여행객들이고 화상 자료하고 CCTV를 보고 공범을 특정을 했어요. 그 공범들이 세관이 빼줬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비행편은 일제 검역이 걸린 비행편이었어요. 세관이 손을 대면 안 되는 승객들이었는데 세관이 손을 대가지고 빼줬다는 것을 인천지검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 검역이 걸리면 이건 이제 농림수산부가 그렇죠.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관이 끼어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선별적으로 내보내고, 선별적으로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세관도 일제 검역을 하는데, 일제 검색을 하는데 세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관에서 먼저 데려가가지고 세관 관련해가지고 의심점이 있어서 검색을 하면 일제 검역이 걸린 승객들은 반드시 농림축산부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세관에서 빼준 거예요. 그걸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럼 검사가 알았네요. 화가 났죠. 이게 공항이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도망간 공범들이 안전하게 출국을 했어요. 화가 났는데 아까 인천지검 화났다면서요? 당연하죠. 검사라는 그 사람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국가기관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익을 대표하고 객관 의무가 있고 국가를 수호하고 사법 질서를 지켜야죠. 보호하는 그런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수사를 안 하고 출국 금지도 안 하고 안전하게 이들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 거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 의심점이 일단 들었어요.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중앙지검에서 또 한 20일이 더 지난 시점에 말레이시아 조직을 한번 검거를 해가지고, 그걸 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덮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검찰청이 두 군데가 나오는 거죠. 인천지검에서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일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중앙지검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백정정님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2월 5일날 수사 자료를 직접 보신 분이니까 인천지검에서 이제 이 피의자 한 명 검거되는 과정을 다 확인하시고 거기서 하루 동안 이제 위챗 대화망을 통해서 공범을 잡기 위한 노력을 파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시고 근데 그 하루 동안만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다 들어온 게 지금 정황상 보이는데도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백경정님께서는 이거는 기초수사기 때문에 당연히 CCTV를 보고 공범들이 있었던 행적들을 다 파악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던 나머지 들었던 2명의 공범은 그냥 무사 가고 저도 이제 이걸 취재하면서 보니 당시 판결문을 보니 증거 목록표에는 위챗 대화명과 입국 기록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공범 입국 기록과 그 공범을 잡기 위한 위챗 대화망이 증거로 확보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 다른 건에 대한 기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출국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월 5일날 이제 방금 이제 검찰이 화났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제 세관을 통해서 이 마약 우범자 12명의 리스트를 업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범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범자 12명을 리스트업을 하고 하는 동안 2월 5일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 6차례가 더 뚫리고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제 또 한 명을 검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건 따로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럼 인천지검과 달리? 지금 인천지검하고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처리의 흐름에서 제가 내란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를 완성을 하는데 제가 한 7개월 걸렸잖아요. 이 표를 보면서 완성을 했지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인천지검에서 2월 5일날 검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도망간 공범이 몇 명인지 명동 가서 확인하니까 3명이에요. 이들이 안전하게 출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중앙지검에서 3명을 검거를 했는데 김해 공항에 내려가서 검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인천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서류로 절차에 의해서 이첩을 안 했다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심우정 인천지검장을 매긴 거거든요. 아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인천세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요. 특사경이에요. 특사경은 관할이 한정되어 있고 사무가 한정되어 있다. 예. 인천지검장이 인천세관 세관 직원들 중에서 특별경찰관, 특사경을 임명을 해요. 예.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인천세관 직원들이 심우정 인천지검장의 승인 없이 지휘 없이 중앙지검으로 가가지고 이 사건 했다. 이들이 무슨 배짱으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뭐 당시 송영호 중앙지검장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까운 찐윤 뭐 이런 표현이 붙었던 검사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